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개정 2판 10번째 날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던 그 둘째 마당의 챕터 2죠. 챕터 2의 애플리케이션, 즉 앱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 있고요. 자, 오늘은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할 겁니다. 자,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했던 앱의 기본 구성 요소,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수신자, 내용 제공자 중에서 자,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를 했었는데 그것만큼이나 사실 요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이걸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게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다가 새로 생긴 거고요. 그게 도대체 뭐고 어떻게 생겼길래 요즘에 많이 쓰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설명을 간단하게 해놨죠. 일단은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는 허니콤 버전부터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허니콤이 뭐냐? 자, 허니콤은 태블릿 버전을 위한 OS예요. 태블릿은 뭐예요? 큰 화면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보는 것처럼 자, 화면이 이제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화면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 스마트폰에서는 화면이 요만하다가 자, 이렇게 커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작은 화면에서 하나의 화면을 액티비티라고 하고 또 다른 화면을 또 다른 액티비티라고 한다면 자, 이 두 개의 화면을 서로 스타트 액티비티 그 다음에 피니쉬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전환을 하면서 썼었는데 그게 큰 화면이 되면서 어떻게 돼? 두 개의 액티비티가 하나에 들어가도 될 정도의 크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자, 연락처라고 한다면 연락처에 리스트가 있고 그걸 눌렀을 때 상세 화면이 떴다면 이 태블릿용에서는 왼쪽에 리스트가 있고 이걸 눌렀을 때 바로 그냥 오른쪽에 보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하나의 화면이라고 하는 액티비티가 여기 들어가면 좋은데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액티비티는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용도로 안드로이드에서 처음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두 개의 액티비티가 하나의 액티비티 안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각각을 그러면 시스템이 관리해야 되나? 아, 그렇게 하니까 이 액티비티는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왜 시스템에서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기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더라. 그러면 액티비티가 아니라 이 각각을 레이아웃으로만 그냥 구성을 해서 그냥 그 각각을 결국엔 서브 레이아웃이죠. 그래서 각각을 레이아웃으로 구성해서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처리를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하셨던 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우리가 서브 레이아웃, 자, 부분 화면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이미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자, 액티비티 안에다가 부분 화면 두 개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분 화면 두 개를 넣고 그 부분 화면을 처리하면서 또는 부분 화면만 전환하면서 처리를 하면 이 기능이 됩니다. 근데 이 기능을 부분 화면으로 처음에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액티비티 안에서 결국에는 레이아웃을 복잡하게 구성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이 각각을 별도의 액티비티처럼 별도의 자바 소스와 별도의 XML 레이아웃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서브 레이아웃, 자, 리니어 레이아웃은 이걸 가지고 각각의 부분 화면을 만들었을 때 이 부분 화면이라고 하는 게 액티비티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액티비티의 수명 주기, 즉 라이프 사이클의 상태에 맞춰서 다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하나의 파일 안에 굉장히 복잡한 코드들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프래그먼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부분 화면이라고 하는 걸 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분 화면, 설명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일단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 부분 화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 화면은 뭐예요? 안드로이드의 화면은 무조건 XML 레이아웃으로 화면 구성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자바 소스 파일과 하나의 XML 레이아웃 파일로 쌍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부분 화면도 그렇게 사용이 되는데 프래그먼트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 자, 책에 있는 대로 하기 전에 자, 개념을 잡기 위해서 자, 요거 하나 볼게요. 자, 우리가 부분 화면이라고 하는 걸 할 때 My Layout Inflator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자, 그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XML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자, 디자인으로 가보면 요런 화면, 글자와 버튼과 체크박스 하나가 들어간 화면을 만들고 어떻게 했어요? 자, 메인 액티비티에서 버튼을 누르면 이 아래 공간, 자, 요 아래 공간에다가 서브 레이아웃의 내용을 갖다 붙여줬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부분 화면이라고 하는 건 인플레이션을 여러분이 직접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자바 소스 코드를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 액티비티에다 그냥 갖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했지만 그게 아니라 자, 서브 레이아웃도 화면 부분 화면인 화면이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붙일 자, 서브 레이아웃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갖다 붙일 소스를 별도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걸 한번 변형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 소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패키지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 new라고 하고 자바 클래스라고 해서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른 건 없죠? 자, 자바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보자. 자, 자바 클래스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서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이 클래스는 뭐냐? 자, 그러면 OK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클래스는 뭐냐? 자, 상속을 받아서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를 extens라고 해서 linear layout이라고 하는 걸 상속을 받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자, 뭐가 되냐 하면 자, linear layout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레이아웃을 상속한 서브 레이아웃을 하나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서브 레이아웃은 여기 있는 XML 레이아웃과 한 쌍이 될 수가 있어요. 얘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가장 상위 태그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 빨간 줄이 생겼네요. 갖다 대면 자, 생성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생성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에 생성자를 만들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자, generate라고 하는 거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 constructor라고 하는 거 있네요. 자, constructor 생성자라고 하는 거 클릭을 해보니까 자,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네 가지가 나오고요. 그 중에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거. 자, 여기 보시면 생성자는 자, 리니어 레이아웃은 뭐예요? 화면을 구성하는 뷰 중에 하나죠. 그래서 화면을 구성하는 안드로이드의 구성 요소를 모두가 뷰라고 하는데 그 각각의 뷰인 구성 요소는 무조건 생성자의 컨텍스트를 받아야 돼요. 컨텍스트가 뭐라고 했어요? 컨텍스트는 그 화면을 구성하는 버튼이나 이런 뷰가 있을 때 그 뷰의 주변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다라고 했고요. 쉽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액티비티라고 그랬죠. 버튼을 담고 있는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버튼 객체의 부모가 될 수 있으니까 자, 명확하게 얘기하면 부모는 아니지만요. 부모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주변 정보를 액티비티에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컨텍스트 객체를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컨스트럭터가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자, 두 개를 한꺼번에 추가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constructor. 자, 요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합니다. 자, Shift 키 누르고 또는 Control 키 누르고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한 다음에 OK를 누릅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게 뭐냐? 자, 생성자라고 하는 거 뷰를 직접 extend 상속해서 만들 때는 생성자를 항상 두 개는 기본으로 가져야 돼요. 적어도 두 개, 최소 두 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하나짜리와 attribute set이라고 하는 걸 받는 생성자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코드상에서 버튼을 만든다 그러면 new 버튼으로 만들어요. 그럴 때는 얘가 호출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XML 레이아웃의 버튼을 추가를 해서 버튼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 걔가 앱이 실행되는 시점에 메모리에 인플레이션 돼서 올라간다 그랬죠? 그게 어디서 되는 거예요? 액티비티에서 보면 set content view에서 내부적으로 인플레이션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인플레이션 할 때 뉴 버튼이 자동으로 호출되는데 그때는 그 XML 레이아웃의 속성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속성이 attribute set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XML 태그로 추가한 거는 이 생성자가 호출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생성자는 어쨌든 두 개를 항상 추가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아웃이 이제 하나 만들어진 건데요. 이 레이아웃은 부분 화면을 위한 레이아웃 소스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화면을 위한 화면 구성은 서브레이아웃.xml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에다 붙여줘야 돼요. 자, 액티비티 main.xml을 메인 액티비티라는 이쪽 코드에다 set content 뷰로 붙여줬던 것처럼 얘도 여기다 붙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붙이냐? 자, 얘가 처음에 컨스트럭터 객체로 만들어질 때 붙여줍니다. 자, 객체로 만들어줄 때 init이라고 해서 컨텍스트 객체를 전달받는 걸 하나 만들어 보자. 얘도 init이라고 해서 컨텍스트 객체를 전달받는 걸로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private void init이라고 해서 컨텍스트를 전달받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init 안에서 초기화 과정을 할 수 있게 할 텐데요. init 안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하도록 만들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부분화면은 직접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직접 하려면 어떻게 해?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를 써야 된다. 자, 그러면 get system service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 없네요. 어디 있어요? context 점 해보면 거기에 get system service라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context 점 layout inflator service라고 하는 상수를 넣어주면 여기에 자, 뭐가 나와요? layout inflator 라고 하는 객체가 나옵니다. 자, 이걸 inflator라고 해서 layout inflator라고 하는 걸로 캐스팅해서 받으면 이제 수동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줄 수 있습니다. inflator.infl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자, 이거를 가지고 수동으로 인플레이션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동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주겠다.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가는 거는 레이아웃 파일을 넣어줍니다. XML 레이아웃 파일. 자, 소스 코드 상에서 res 폴더는 대문자 r로 지정한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레이아웃 점 해보면 그 밑에 서브 레이아웃 있죠? 자, 이걸 지정해줘요. 근데 이게 가서 붙을 소스 코드를 그 다음에 지정합니다. 소스 코드가 뭐예요? 소스 코드는 클래스 지금 있는 서브 레이아웃이라는 클래스죠? 그래서 this라고 지정하고요. 여기에 true라고 하면 얘가 바로 여기에 붙게 됩니다. false라고 하면 필요한 시기가 됐을 때 붙게 그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자, 요렇게까지 만약에 만들었다라고 일단 보죠. 자, 요렇게까지 하면 자, 이 서브 레이아웃이 new 서브 레이아웃으로 객체로 만들어질 때 그때 이닛이 호출되면서 수동으로 인플레이션 되고 서브 레이아웃이 이쪽에 와서 붙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했던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코드에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레이아웃, 서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메인 액티비티 안에 이미 추가된 리니어 레이아웃에 갖다 넣어줬는데 이게 아니라 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거니까 한번 막아줄게. 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부분 화면을 하나의 XML 레이아웃과 하나의 소스 코드로 이미 만들어 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서브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얘를 자, 레이아웃 1이라고 해서 아예 만들 수 있어요. new 서브 레이아웃 하면 어떻게 돼요? 컨텍스트니까 여기서는 this라고 한번 넣을까요? 자, 그러면 이 서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XML 레이아웃, 서브 레이아웃.xml이라고 하는 가서 거기에 딱 붙는 거죠. 화면 구성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우리가 한 것처럼 메인 액티비티 안에 있는 거기에 해당하는 리니어 레이아웃은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과정은 다 필요 없어요. 저기 안에서 서브 레이아웃 안에서 이미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자,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에 점 보면 add view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레이아웃 1이라고 해서 집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그냥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전에 했던 거는 서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화면 구성만 XML 파일만 메인 액티비티에 갖다가 넣어줬는데 지금은 뭐예요? 서브 레이아웃이 부분 화면이 하나의 XML과 하나의 소스 코드로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넣어준 거죠.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에뮬레이터를 띄우고 에뮬레이터에다가 지금 우리가 바꾼 거 한번 실행해 보죠. 동일하게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보이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해 보려고 하고요. 자, 지금 이제 지금 하는 게 뭐예요?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프래그먼트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일단 부분 화면을 보고 있고 프래그먼트는 부분 화면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 꼭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부분 화면 띄우기 누르면 자, 이렇게 보이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자, 서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소스 코드 만들어서 띄우지 않고 서브 레이아웃.xml만 보였던 것과 자, 아예 부분 화면을 하나의 쌍으로 만든 다음에 추가하는 것과 차이가 전혀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서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서브 레이아웃.xml과 서브 레이아웃.java라고 하는 두 개의 하나의 한 쌍의 파일이 부분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잘 이해하신 상태에서 프래그먼트로 들어갑니다.